안녕하십니까. 고대사의 짐은 지티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8편 시스탄의 고대 왕국 삼국시대 왕조 교체기 사건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시스탄의 왕조들. 앞에 36편에서 이야기한 걸 잠깐 다시 봐보겠습니다. 우리의 월지국 대가야, 소가야는 고차 고자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임나가라가 중앙아시아와 인도 아대륙에도 동일한 이름, 월지, 대월지. 근데 대월지는 대가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월지, 구차. 소월지는 아예 이름이 같아요. 그 다음에 민나가라가 똑같은 이름으로 존립했었습니다. 그리고 탐나국, 섬나라고도 하죠. 섬나하고 생김새와 크기가 동일하고 이름도 동일한 타밀라파라니, 셀라오가 섬나의 원형이죠.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다 존립했었습니다. 중앙아시아고 인도 아대륙이에요. 그리고 세계 민족이 대이동이 있던 시기는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로 우리 조선 유민이 이동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후 남쪽으로 월지에 밀려서 내려온 스키타이는 기원전 1세기에 인도 아대륙 북서부 여러 지역의 인도 스키타이 왕국을 창건한 후에 크샤트라파 왕국으로 재건됐습니다. 근데 이 또한 조선 유민이 이동해서 신라의 근원인 육촌을 형성한 후 서라벌이 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스키타이의 정착지를 시스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조선 유민이 이동한 이 시스탄의 역사를 보면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탄의 역사에서 앞에 37편에서 기원전 이전,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의 왕조들을 갖다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삼국시대에는 어떤 왕조가 있었나? 인도 스키타이가 있었고, 인도 파르티아, 쿠샨, 이거 다 전쟁을 해가지고 주인이 바뀐 겁니다. 시스탄의 주인이 인도 스키타이, 그 다음에 인도 파르티아, 수레 왕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쿠샨, 그 다음에 사산, 키다리트, 헤프탈리트는 훈유로 고구려하고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체가 있었을 때 이 시스탄이라는 곳의 주인이 바뀐 건데, 이 시스탄은 한반도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할 큰 대전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삼국사기의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삼국시대 신라 전기입니다. 시스탄을 다스린 왕조들. 인도 아대륙에는 마우리아 왕조가 있었는데 기원전 180년에 무너지고 아주 혼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인도 스키타이가 내려와서 정착하고 서기 1세기에 인도 파르티아가 스키타이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쿠샨이 인도 파르티아를 병합하고요. 그 다음에 파르티아를 넘어서 사산이 시스탄의 일부를 갖다 차지합니다. 그 이후에 키다리트가 내려와서 시스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헤프탈, 후운의 5부족 중 하나인 헤프탈리트가 시스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6세기에 사산과 투르크 동맹이 시스탄을 또 차지하거든요. 그 중에서 시스탄은 사산의 땅으로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원전 1세기부터 해가지고 7세기까지,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거든요. 정확하게 삼국시대입니다. 중앙아시아의 패권국들이 시스탄을 계속해서 다스렸는데 시스탄은 한반도보다 훨씬 큽니다. 이를 빼앗기 위한 대전쟁이 이 당시에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체기 사건들, 왕조 교체기 사건들은 반드시 삼국사기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삼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스탄을 지배한 왕조들의 교체 시기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원전 2세기부터 1세기에 스키타이가 내려오죠. 그래서 인도 스키타이 왕조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서기 1세기 초에
인도 파르티아하고의 싸움에서 스키타이가 깨집니다. 그래서 인도 파르티아가 그 땅을 차지했는데 후에 쿠시안 왕조가 서기 1세기에 인도 파르티아 왕조를 병합해 버립니다. 근데 이 병합했을 때, 그 다음에 인도 파르티아한테 깨지고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스키타이는 크시아트라파를 해가지고 나하파나 왕이 크시아트라파 해가지고 왕국을 또 재건합니다. 크시아트라파는 시적으로 사라파, 우리는 서라볼이라고 하죠. 신라하고 사라파, 서라볼은 시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렇게 신라 안에 서라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독립적인 왕조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 스키타이 왕조를 거쳐서 인도 파르티아, 쿠샨은 대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산 왕조, 3세기 중반에 그 사산의 창건자인 아르다시르 1세. 아르다시르 1세는 원래 파르티아의 파르스, 그러니까 파시안 팔스 지역에서 일어난 왕입니다. 그래서 아르다시르 1세는 파르티아를 정복한 후에 동진에서 대가라라 불리는 쿠시안 제국의 서부 영토를 차지하고 그 땅에 속국인 쿠샨샤주를 두었습니다. 근데 쿠샨 왕조는 사산 제국에 복종하고 동부 지역에서 자신의 왕기를 보존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영토의 반을 뺏긴 거지, 사산한테. 3세기 중반입니다. 그리고 키다리트 왕조가 레드훈이라 그래가지고 키다리트 왕조가 360년경에 쿠시안 왕조를 정복합니다. 근데 쿠시안 왕조를 정복했는데 키다리트 왕 자신을 갖다가 쿠시안의 왕이라 해가지고 대가라, 즉 가야의 이름을 계속 썼었습니다. 근데 쿠시안을 정복하고 사산의 제국의 속국인 쿠샨샤주도 정복했습니다. 이게 한두 해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 당시에 수십 년 동안. 근데 키다리트 왕국이 하고 엄청나게 싸우던 사산 제국은 북방의 강자인 훈 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훈 제국, 고구려죠. 훈 제국은 5세기에 남하해서 키다리트 왕국을 완전히 대체하고 시스탄을 자기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헤프탈이 시스탄을 갖다가 차지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6세기에 사산 제국은 투르크 제국과 동맹을 맺고 헤프탈을 공격했습니다. 이걸 갖다 부하라전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큰 승리를 얻어가지고 사산은 하고 투르크는 헤프탈 지구의 영토를 갖다가 나눠 차지했는데요. 그때 시스탄을 비롯해서 옥수수강의 남쪽은 옥수수가 아무다야 강입니다. 옥수수강의 남쪽은 사산이 차지하고 강 위쪽 트랜스옥시아나 지역은 투르크가 차지했습니다. 이 사산과 투르크가 동맹을 맺어서 헤프탈이라는 큰 적을 갖다 물리쳤는데요. 그렇게 돼서 사산 왕제는 투르크 공주를 갖다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투르크와의 전쟁이 발생됐습니다. 이 전쟁은 투르크가 실크로드를 갖다가 차지하고 싶어서 먼저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갖다가 퍼스트 페르소 투르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투르크가 먼저 일으켰지만 사산 제국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투르크가 지난번 헤프탈에게 뺏은 영토를 사산 제국이 다 되차지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투르크 왕이 전사도 했습니다. 이게 6세기입니다. 그 다음 7세기에 사산 제국은 7세기 초에 비잔틴 제국과 투르크와의 27년 전쟁을 갖다가 벌였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랍의 라시둔 칼리프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고 시스탄도 아랍이 차지했습니다. 라시둔 칼리프, 라식, 이걸 갖다가 대식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라시둔 칼리프가 중앙아시아를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산 제국도 7세기 중반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시스탄을 다스리는 왕조들을 시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5시대로 분류하는데요. 원래 인도 아대륙에서는 기원전 2세기 180년에 마우리아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강대한 왕조였거든요. 인도 아대륙을 다 차지한. 이 왕조가 무너지니까 갑자기 인도 아대륙 북서부 일대에 힘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때
스키타이가 기원전 1세기에 내려와서 여러 곳의 왕조를 갖다가 설립을 하죠. 후에 크샤트라파, 사라파 왕조 하나로 재건되지만 기원전 1세기에 여러 곳의 왕국을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에, 그 다음에 서기 1세기 초에, 서기 1세기 초에는 인도 스키타이하고 인도 파르티아, 수렌이죠. 석타이하고 수렌이 전쟁을 해서 수렌이 이겨서 시스탄을 차지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쿠시안이 인도 파르티아를 점령해 병합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기 1세기에 쿠시안이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3세기에 들어서서는 사산 왕조, 파시안 8세에서 일어난 사산 왕조가 쿠시안의 서부 지역을 차지하죠. 그리고 쿠시안은 사산한테 복종의를 갖추고 자기는 동부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만 4세기 후반에 키다리트 왕국이 내려와서 쿠시안을 정복하고 사산 왕조의 속국인 쿠샨샤주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산 왕조의 요청을 받은 훈이 내려왔어요. 5세기 초에 훈이 내려와서 시스탄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키다리트를 물리치고. 근데 6세기 중반 551년에서 557년인데 정확하게는 557년입니다. 사산 왕조하고 투르크가 동맹을 맺고 훈을 공격했죠. 그래서 옥서스강, 아무다야강 밑으로는 사산 왕조가 차지했습니다. 시스탄은 또 사산 왕조가 차지한 거죠. 그리고 7세기 중반에 아랍의 라시돈 칼리프가 쳐들어와서 시스탄을 차지하고 중앙아시아 전부를 아랍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속적인 거거든요. 기원전 1세기, 서기 1세기, 그 다음에 3세기, 그 다음에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 이건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서 여태까지 진행된 얘기 중에서 우리 왕국의 시체를 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스키타이는 고조선이다. 미만조선이 한나봉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도 스키타이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의 일부죠. 예. 그리고 스키타이는 석탈해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 찌티안, 조선, 진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키타이는 조선이다. 그 다음에 인도 스키타이가 여러 곳의 왕국을 세웠는데 인도 스키타이 중에서 그 카이베로 파크툰과 지역의 인도 스키타이 왕조하고 축자 지역의 인도 스키타이 왕조, 이 두 왕조가 실질적으로 우리 신라 건국기 시대의 계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 스키타이 이후에 파르티아의 아사쿤 시대가 열렸고 서기 1세기입니다. 그 이후에 마르잔, 우린 마리칸이라고 하죠. 마리칸 시대, 사산제국의 마리칸 시대를 거쳐서 황제의 시대가 우리 신라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인도 스키타이, 파르티아, 사산제국은 신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프탈은 훈제국의 5부족 중에 하나인데요. 이 훈제국의 5부족은 그대로 고구려의 오부하고 일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연제국을 포함한 사비르를 병합한 투르크가 사비 천도 이후의 백제입니다. 이렇게 정의됐죠. 그 다음에 인도 파르티아고 푸시안 제국, 그 다음에 푸시안 제국을 정복한 키다리트, 또 푸시안의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금강가야 근데 원래 이름은 봉가야, 대가야라고 하죠. 대가야라는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왕조를 더 플러스해서 3개 또는 4개의 왕조가 금강가야 하나로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여태까지 내려졌었습니다. 가장 큰 건 스키타이가 조선, 인도 스키타이, 사군, 마르잔의 사산제국이 신라, 후는 고구려, 그 다음에 투르크, 사비르를 병합한 투르크가 사비백제, 그 다음에 인도 파르티아하고 수렌이죠. 인도 파르티아, 수렌, 우린 수로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국의 이름입니다. 인도 파르티아하고 인도 파르티아를 병합한 쿠시안 제국의 금강가야,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러면 아까 시스탄을 지배한 왕조를 갖다가 대체시켜 보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7세기까지 이건 그대로 우리 삼국시대입니다. 인도 스키타이는 진안 육부, 신라죠. 신라 창건기. 그 다음에
인도 파르티아, 수렌 여기가 차지했는데 시스탄을 차지했는데 여기는 수르왕의 금강가야입니다. 그 다음에 파르티아의 아사쿤 시대를 비롯한 사산 왕조를 갖다가 신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트는 후산의 왕이라 해서 토가라 그냥 대가의 이름을 써가지고 계속해서 가야의 이름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시스타는 5세기 초 그러니까 사산 왕조가 요청한 거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시스탄을 차지하고 키다리트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시스탄은 후니로 넘어갔는데요. 후는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사산 왕조는 신라, 그 다음에 아라. 이때는 이제 망했죠. 신라 전기 시대가 끝났는데 우리는 끝난 걸 갖다 기재 거기다가 적질 않았습니다. 남기질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다 대체를 시켰어요. 그 상태에서 시스템의 왕조 교체 시점, 요 정확하게 기원전 1세기, 서기 1세기, 3세기, 4세기 후반, 5세기 초, 6세기 중반, 7세기에 우리 삼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탄의 왕조 교체 사건과 삼국시대 사건들. 첫 번째,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1세기의 세계사의 사건과 한국사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여러 스키타이 왕국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다가 수렌 왕국, 인도 파르티아 수렌 왕국과의 전쟁이 서기 1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렌 왕국이 승리했죠. 보겠습니다. 월지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한 스키타이는 인도 아디르 북서부로 진입하여 여러 곳에 사카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입니다. 근데 서기 1세기 초에 스키타이 왕국과 수렌 왕국이 대결해서 수렌 왕국이 승리하고 스키타이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서기 1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스키타이가 패배하고 수렌이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푸시안이 수렌을 병합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같은 왕국으로 우리 쪽엔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를 보겠습니다. 조선 유민이 6촌을 형성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근데 서기 1세기에 초입니다. 석탈해와 수루왕의 대결이 있어서 수루왕이 승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조선 유민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살면서 6촌 진한 육부를 형성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근데 서기 1세기 석탈해와 수루왕이 대결하여 수루왕이 승리하고 석탈해는 신라로 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계보가 이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금이라는 아르사크니, 아사콘 왕조죠. 요거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석탈해하고 수로왕이 대결한 게 정확하게 뭔지를 저희가 모르는데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주체는 써있지 않지만은 박혁거세는 서기 4년 1세기 서기 1세기입니다. 1세기 초죠. 승천하였다가 1회 뒤에 유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이거는 바로 석탈해와 수로왕의 대결에서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수로왕이 승리함으로써 박혁거세 조선 유민이 세운 거죠. 여기는 실제로 2편을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박혁거세가 승천하다. 승천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석탈해와 수로왕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수레 왕이 승리를 해서 이 결과를 보면 석탈해가 패했습니다. 석탈해하고 탈해왕은 다릅니다. 석탈해는 스키타이의 차용이고요. 석탈해가 패했고 수로왕의 가야가 승리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하고 서기 1세기에 정확하게 동일한 주체에 의한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시스탄입니다. 인도와 대륙이고 여긴 이란이고 여기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근데 요거는 한반도보다도 훨씬 큰 지역이에요. 이 자체가. 여길 두고서 왕국들이 서로 찾으려고 싸움이 있던 거라 아주 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인도 스키타이 왕국이죠. 시스탄. 수렌이 승리한 다음에 수렌은 쿠시안, 예시의 쿠시안한테 병합됐는데요. 쿠시안이 인도 아들의 북부의 맹주가 됩니다. 쿠시안은 월지가 세운 거죠. 예시, 월지가 쿠시안을 세웠는데 인도 아대륙의 맹주가 됐습니다.
서기 3세기까지. 서기 3세기를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쿠시안이 맹주였는데 세계사를 보면 쿠시안, 대가라라고 불렸죠. 이 시는 사산제국한테 넘어갑니다. 사산제국은 뭐냐면 3세기 중반에 파르티아의 파르스, 파시안파스에서 일어난 아르다시르 1세의 왕국인데요. 사산이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다음에 동진에서 대가라라고 불리는 쿠시안 제국의 서부 영토를 차지합니다. 쿠시안 제국은 사산 제국에서 복종의 예를 갖추고 동부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왕계를 보존시킬 수 있었습니다. 쿠시안, 인도 아대륙의 맹주인 쿠시안이 패배하고 신라 사산이 승리했습니다. 한국사에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호삼팔국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호삼팔국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고 가야 왕자를 벌무로 받았다. 주도권이 가야에서 신라로 넘어간 거죠. 그때 쿠시안 왕조가 상당히 컸는데 사산 왕조가 주도권을 완전히 뺏었습니다. 가야, 쿠시안, 대가라라고 불리는 쿠시안이 같은 시기에 패배했고 가야도 패배했고 사산이 승리합니다. 신라가 승리하고요. 서기 3세기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를 보겠습니다. 키다리트가 쿠시안 왕조를 정복했습니다. 동부에 남아있던 쿠시안 왕조를 정복했는데 자신을 갖다가 키다리트라고 이렇게 왕조라고 부르지 않고 쿠시안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계속 가야의 이름을 썼던 거죠. 근데 이 쿠시안의 왕 키다리트는 사산 제국의 속국인 쿠시안샤주를 정복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요. 쿠시안이라고 불리는 키다리트의 공격을 받은 사산 제국은 북방의 강자인 헵탈, 훈 제국의 도움을 요청해서 5세기의 훈이 남하에서 키다리트를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산이 쿠시안 왕이라 불리는 키다리트한테 패한 거죠. 사산이 패고 쿠시안의 왕이라 부르는 키다리트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구려 훈이 내려오면서 가야가 또 패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세기 후반, 5세기 초에는 3개국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사비 이전의 백제하고 외국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사에는 외가 백잔 모모를 침공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신라의 서라벌은 외국의 침입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야하고 외의 공격을 받은 신라는 고구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참전해서 가야와 외를 격퇴하고 신라를 구원했습니다. 고구려가 남하한 겁니다. 훈이 남하했듯이 훈이 같은 시기에 남하했습니다. 그것도 신라하고 사산 제국의 요청을 갖다 받아가지고 남하한 겁니다. 그래서 가야의 이름을 가진 키다리트를 패배시킨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3개국이 영향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라가 패했습니다. 가야한테. 그렇지만 가야가 승리했지만 북방에서 내려온 고구려에 의해서 다시 가야는 패하고 맙니다. 완전히 같은 사건입니다. 예. 3개국이 연관되어 있고 우리도 3개국이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방, 훈, 고구려가 남하해서 가야라 불리는 왕국을 갖다가 공격한 거죠.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입니다. 키다리트가 지금 쿠시안이 있던 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쿠시안샤주는 사산이 쿠시안을 서부 영토를 갖다 점령하면서 속국을 세운 건데요. 이때 잘 보시면 이 사트라파가 있습니다. 서라벌이라고 하는 사트라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굽타 제국이 있고 아카타카가 있습니다. 요게 400년이거든요. 정확하게 광개토 대왕하고 외국하고 연관된 시기죠. 그러면 기다리트가 쿠션샤를 점령하고 훈이 내려오기 전에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굽타하고 와카타카가 서라벌, 크샤트라파를 공격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굽타 제국을 이야기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대 외국하고 가야가 서라벌하고 신라를 친 거죠.
그래서 사산의 요청으로 헤프탈리트가 훈제국이 내려왔습니다. 훈제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탄을 다 차지했습니다. 요 당시가 지금 500년 해가지고 저겁니다. 헤프탈이 이거 게로항을 친 이후에요. 헤프탈이 인도를 공격한 걸 갖다가 나중에 부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로항 시기가 정확하게 거기에 사건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태까지 다 똑같았는데요. 사건들이 기원전 1세기부터 해가지고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한번 본 건데요. 진흥왕 때 세계사를 보겠습니다. 사산제국은 그 당시 가장 큰 강자가 헤프탈이었는데 훈제국이었죠. 그래서 사산은 투르크와 동맹을 맺고 헤프탈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활하던 중입니다. 사산은 옥서스강, 아무다야강 남쪽의 영토를 차지하고 시스탄을 차지했습니다. 투르크는 강의 북쪽인 트랜스옥시아나를 차지하고요. 이에 사산 왕제는 투르크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투르크 실크로드를 뺏기 위한 투르크하고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산이 승리해서 그 결과는 투르크가 헤프탈한테 빼앗은 영토를 사산이 독차지했습니다. 이때 투르크 왕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까 고구려가 사산의 요청으로 내려와서 가야를 지고서 시스탄을 차지했죠. 근데 사산하고 투르크의 동맹군에게 패했습니다. 훈이. 이 동맹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을 맺었던 투르크하고 사산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투르크가 패하고 왕까지 전사하고 사산이 승리하고 투르크가 헤프탈한테 뺏었던 영토를 사산이 모두 독차지했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개의 전쟁이 있었던 거로 보시면 됩니다. 두 동맹이 북방 강자 훈을 갖다 공격한 거, 그 다음에 두 동맹이 서로 싸운 거,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한국사를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 551년 6세기 중반입니다. 신라하고 백제하고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신라는 10개 군을 차지하고 백제는 6개 군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사건이죠. 두 나라가 공격해서 북방민족의 땅을 갖다 뺏은 거죠. 그래서 신라왕은 백제공주를 부인이 맞이했는데 이후 신라하고 백제가 전쟁이 일어나서 신라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한테 빼앗은 영토를 독차지하고 이 당시 전쟁에서 백제왕도 전사했습니다. 보시면 고구려가 패했습니다. 두 동맹 신라 백제한테. 그런데 이 동맹끼리 싸움이 나와가지고 백제왕이 지고 왕도 전사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승리하는 사건이 발생됐는데 뭐 했냐. 백제가 고구려에서 빼앗은 영토를 신라가 승리로 다 독차지한 겁니다. 6세기 중반 사건도 정확하게 똑같은 전쟁입니다. 그냥 기원전 1세기부터 6세기까지 모든 게 다 똑같고 그 주체도 같아요. 그러면 훈이 고구려라는 걸 여기서 느끼실 수 있고 사산 투르크가 신라 백제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여기서 투르크하고 사산이 싸운 거, 백제하고 신라가 싸운 거하고 6세기 중반도 완전히 똑같은 대형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투르크가 옥서스강, 아무다야강 위쪽을 차지하고 사산이 원래 헤프탈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사산이 옥서스강 밑에를 차지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7세기 초중반을 보겠습니다. 7세기 초 커즈루 2세의 사산 제국은 602년부터 628년까지 비잔틴 및 투르크 제국과 27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여기서 국력이 크게 소모됐는데요. 그리고 커즈루 2세 사후에는 두 여왕제가 등극을 했는데 또 그 두 여왕제 말고 구테타로 또 수많은 황제가 등극을 했어요. 근데 두 여왕제 말고는 다 구테타로 등극한 황제들이기 때문에 저희 신라 계보에는 두 여왕제 빼놓고는 다 계보를 다른 구테타로 등극한 황제들은 아무도
신라 계보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라 계보에는 두 여황제만 올리고, 그리고 이 시기에 7세기 초 중반에 두 번의 큰 반란이 있었습니다. 사산제국에. 바람, 커빈 또는 처빈이라고 하는데, 커빈의 반란과 그다음 비스탐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사산제국에서 아주 큰 반란이 이 시대에 딱 있었던 겁니다. 딱 두 번. 이렇게 오랜 전쟁으로 소모가 된 상태에서 아랍의 라시둔 칼리프의 공격으로 사산 왕조는 7세기 중반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정리해보면 7세기 초에 27년간의 전쟁이 있은 후에 사산 왕조가 멸망했죠. 한국사를 보겠습니다. 진평왕의 신라는 602년부터 628년까지 백제와 27년간 오랜 전쟁을 했습니다. 같죠. 그래서 국력이 크게 소모됐습니다. 진평왕, 허준우 2세하고 진평왕하고 같은 인물이라고 했는데요. 진평왕 사후에 두 여왕이 등극했습니다. 여기 두 여왕제가 등극을 했죠. 신라나 사산이나 두 여왕이 등극한 거는 여왕은 7세기에 딱 이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도 딱 두 번, 이 시기에 두 번의 반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석품이라고 했는데 원래 품은 빈의 발음을 갖고 있거든요. 석빈, 여기는 커빈, 처빈, 허빈이 난을 일으켰고, 비스탐, 우린 비담, 비담하고 비스탐 같은 이름이에요. 또 발생했습니다. 이 이후에 654년에 신라 정기는 끝난 거예요.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건 다른 왕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세기 초중반엔 27년간 전쟁이 있은 다음에 신라 정기 왕조가 막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다. 그래서 라시둔 칼리프가 중앙아시아를 다 차지합니다. 중앙아시아에 녹아있는 우리의 고대사. 시스탄의 왕국 교체기 사건과 동일한 삼국시대 사건들.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1세기. 스키타이 피난민의, 이거 다 정리한, 이제 앞에 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스키타이 피난민의 여러 왕국 형성, 스키타이와 수렌의 대결. 수렌이 승리하죠. 이 사건으로 스키타이의 여러 왕국은 흩어지고 이후에 크샤트라파, 샤라파가 재건됩니다. 스키타이가 패배하고 수렌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조선 유민의 육촌 건설, 석탈해와 수로왕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서기 1세기 초입니다. 정확하게. 박격거세가 승천해서 몸이 흩어져서 떨어져 내렸다. 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기서 수로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육초는, 지난 육부는 우리 사귀는 이유가 없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서라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석테라 수로왕이 대결해서 패했다가, 인도스키티아가 패해서 흩어졌다가 나중에 나하파나 왕이 서라파를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 스키타이가 패하고 수렌이 승리했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또 서기 3세기를 보면 파르티아 제국의 파르스, 파시안 팔스 지역에서 일어난 사산 제국의 아르다시르 1세가 파르티아를 갖다가 점령한 다음에 쿠시안의 서부 지역을 사산한테 뺏기고, 쿠시안은 그때부터 사산한테 국정회의를 거쳤습니다. 근데 쿠시안 왕조를 갖다가 일지가 세웠는데, 월지죠. 월지의 다른 이름은 대가라입니다. 가야라고 했습니다. 쿠시안이 패하고 사상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호산팔국의 난에서 승리하고 신라가 승리하고 가야 왕자를 볼모로 받았습니다. 주도권이 신라로 넘어가죠. 가야, 쿠시안이 패하고 신라가 승리했습니다.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를 보시겠습니다. 세계사는 키다리트는 쿠시안을 정복한 후 쿠시안의 왕이라 칭합니다. 계속 가야라고 했던 거죠. 이후 키다리트 왕은 사산을 침공해서 영토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수세에 몰린 사산은 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훈, 헤프탈이죠. 훈 제국이 남하에서 쿠시안이라 칭한 키다리트를 대체합니다. 사산이 가야한테 진 거죠. 사산이 지고 있는데 이 승리한 가야는 또 북방의 민족인 훈한테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야하고 위국이죠. 위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가 신라를 침공했는데 수세에 몰린 신라는 고구려 강개투당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북방의 고구려가 남하에서 가야를 물리쳤습니다. 신라가 패했고 가야가 승리했는데 북방이 고구려한테 가야가 다시 또 패하죠. 같은 사건입니다. 6세기 중반 사사는 투르크와 동맹을 맺고 훈의 영토를 나누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투르크 공주와 결혼했는데요. 사산의 쿼즈로 1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헤프탈의 영토를 나눠 차지한 후에 그 투르크와 사산이 또 전쟁이 자기들끼리 발생이 돼가지고 이 사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투르크가 헤프탈에게 차지한 영토를 독차지하고 여기서 투르크 왕이 전사했습니다. 훈이 패하고 사산과 투르크 동맹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사산 투르크 동맹을 맺었던 둘이 또 싸워가지고 사산이 승리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한테 남아있죠. 4만 9천 명인가? 백제군 4만 9천 명에 한 명도 살아가지 못했다. 말 한마디도 돌아가지 못했다. 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한국사를 보시면 신라는 백제와 동맹으로 고구려 영토를 나누어 차지한 후 백제공주와 결혼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후 백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신라는 백제가 고구려에서 차지한 영토를 독차지했습니다. 이때 백제왕이 전사라죠. 그래서 고구려가 동맹한테 패하고 둘이 같이 이겼는데 여기 백제는 사비 백제입니다. 사비 이전의 백제는 왕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동맹 신라 백제가 승리했는데 이후에 이 둘이 또 싸워가지고 신라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한테 차지한 영토를 신라가 다 차지합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7세기 사산과 비잔틴 투르크의 27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두 여왕제가 등극했고요. 두 번의 큰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끝나게 되죠. 27년간 전쟁이 있은 다음에 왕조가 끝납니다. 한국사 신라 백제의 27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여왕이 등극했고요. 두 번의 반란인데 여기는 커빈하고 비스담, 우리는 소품인데 속빈하고 비담해서 여기는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왕조가 끝났죠.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 연결을 해보면 스키타이는 석타레하고 매치를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레는 수루항하고 매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쿠시아는 토가라, 데가라고 해서 가야. 여기서는 사산하고 신라가 승리했습니다. 3세기에. 4세기 후반 때는 쿠시안한테 사산이 패했는데 사산의 요청으로 내려온 훈에 의해서 쿠시안 가야를 갖다가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죠. 여기는 똑같이 신라가 패했는데 가야한테 북방에서 내려온 고구려가 가야를 물리치면서 가야는 다시 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승리자는 훈하고 고구려가 됩니다.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입니다. 근데 6세기 중반 사산과 투르크가 이 훈을 갖다가 공격해서 영토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훈이 패했죠. 근데 이 둘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사산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가 신라의 요청으로 내려와서 고구려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시스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을 맺고서 고구려를 패해서 영토를 나눠갔죠. 근데 이 둘이 또 전쟁이 일어나서 신라가 승리하고 백제가 고구려에서 빼앗은 영토를 신라가 독차지합니다. 100%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 7세기 초에 사산과 신라는 적국 백제하고 비잔틴 투르크하고 27년간 전쟁을 하다가 왕조가 무너졌죠. 이 시기에 두 명의 여왕하고 두 명의 여제가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큰 반란이 일어나서 완전히 동일한 왕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정의된 중앙아시아와 인도 아대륙 왕조의 사건들은 우리의 삼국과 동일한 주체에 의한 동일한 패턴의 동일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스키타이는 조선을 위치되고요. 인도 스키타이와 아사금 시대를 지나서 사산제국의 마르잔 시대를 거쳐서 황제 시대가 되는데요. 우리는 신라의 유총과 이상과 마리깡과 왕의 시대하고 일치하고 실질적으로 요거는 17, 18, 19편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훈제국은 고구려, 그 다음에 사비투르크, 사비르를 병합한 투르크 제국은 사비백제, 근데 인도 파르티아, 쿠시안을 또 점령한 키다리트. 근데 키다리트가 쿠시안의 왕이라고 하면서 가야의 이름을 계속 썼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이질금 왕조라고 있습니다. 금강가야 마지막 왕인 동생 탈지, 구영왕, 구해왕이라고 합니다. 구해왕의 동생 탈지를 갖다가 탈지 이질금 했는데 여기 이사금 자체가 왕국의 이름이었듯이 아르사콘이거든요. 파르티아를 뜻합니다. 이질금도 왕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강가 편에서 이질금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낯설고 생소한 이름을 가진 중앙아시아와 인도 아대륙의 부족과 왕국에게 우리의 지나간 얘기가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세계사의 주인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는 월지, 대가라죠. 옛지. 월지가 맹주로서 있던 시기가 있는데 쿠시안의 시기입니다. 월지가 맹주로서 존립했던 인도 아대륙, 고대 인도 아대륙의 위대한 왕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38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